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이대학 이 고1 내신반을 맡은 수학을 가르치는 장정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내신 만점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간단한 내용들은 일단 이제 2024년 이제 새로운 고1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학년부터 교육 과정이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대학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육 과정이 이제 새로 편성이 되고 입시가 어떻게 변화될지,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제 고1 내신반이 개설이 되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간단한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고1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일단 대입의 첫 시작이죠. 그래서 학생부를 일단 차별성 있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직도 수시가 비중이 큰 거는 사실이에요. 뭐 정시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첫 발돋움을 잘 해야 이제 고등학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교 내에서의 생활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 학생부를 탄탄하게 구성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부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 학생 기본상 뭐 잘 글씨가 안 보이는데 뭐 인적사항, 그다음에 출결 상황, 그다음에 수상 경력, 그다음에 이게 뭐죠? 잘 글씨가 안 보이네요. 자기 생활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뭐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상 경력이랑 독서 활동이 많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빠지기 때문에 이 나머지 교과 활동에 대한 이제 내용이랑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써주는 종합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학교 생활에 충실히 된다는 것의 어떤 지표, 이건 어떤 조금 정성적인 내용이잖아요. 어떤 정량평가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내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신 준비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이 내신을 준비하는 것이 곧 수능 준비는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내신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본인이 내신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뭐로 예측을 가능하냐면 현재는 일단 3월 첫 학력평가로 본인의 내신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이 전국연합평가 성적표를 보시면 이 원점수랑 득점이랑 그다음 학급 석차랑 학교 석차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200명이다. 그럼 1등급을 맞으려면 4%니까 8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반드시 이 3월 학력평가가 9등이라 그래서 중간고사 내신이 9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 실력이 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주에 보는 바로 3월 학력평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로서의 어떤 가치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중학교 내용이고 이 고등학교 때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 이 내신 준비에 몰입하니까 모의고사 준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고3 때 수능 준비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고1일 때 이제 배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의 기초적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능 준비까지 막 하면서 내신 준비를 하기에는 고1, 2 때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들은 이제 현재 자신의 지표가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현재 내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모든 시험은 잘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의고사 선생님 별로 의미 없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절대 그렇게 대충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시험은 일단은 잘 봐야 돼요. 그럼 모든 시험을 잘 보는 이 첫 번째 시험, 이 3월 학력평가가 이제 본인의 내신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바뀌는 교육과정이랑 이제 입시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2024년 중2, 중3이 준비할 게 아니라 현재 이제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준비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능 과목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공통수학 1, 2를 보고 선택 과목으로 이제 이과는 대부분 미적분이나 기하를, 이제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보는데 일단 수학에 큰 변화가 있어요. 원래 심화수학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미적분에 해당하는 미적분 2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12월 27일 날 발표 났거든요. 작년 12월 27일 날. 불과 뭐 2개월밖에 안 됐죠. 그래서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이과 완벽한 공통 수학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수가 현재 수학 1이고 미적 분원이 현재 수학 2고 확률과 통계는 현재 이과 학생들이 선택해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보게 되니까 확실하게 요 세 과목이 제일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과 잘하는 학생들도 요 정도는 다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은 난 이과인데 나름대로 수학을 문과 학생들보다 많이 했는데 문과 애들 잘하는 애들이 이거를 다 잘한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대학을 가셔야 돼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거는 이 교육과정의 격변기를 저는 3번 정도 봤거든요. 이 격변기 때 재수생의 인원이 줄어드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재수생들이 살아남냐면 이 교육과정이 바뀌는 해에 보통 상위권 학생들, 예를 들어 나는 뭐 서울대나 연대를 가고 싶었는데 요번에 정시 지원을 해가지고 성대랑 뭐 고대 정도로 갔어. 이런 학생들이 재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까지 생각하면 현재 이제 중3이 되는 학생들은 더 어렵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고1 애들은 좀 더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현재 고2 올라가는 학생들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재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1 학생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어떤 괴로움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할 때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냐면 원래 기존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뭐 4개 문항, 3개 문항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2024학년도부터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과활동이랑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에 대해서 이제 잘 적어놔야 돼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상, 어떤 교내 수상들을 이제 적어 놓을 수 있는 칸은 있지만 이것들은 대입에 미반영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활동이랑 수상 경력은 빠졌기 때문에 이 교과활동부터 이 자율활동, 즉 종합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요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 대한 충실함을 학생들이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이제 뭐 조별 발표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발표를 하거나 조별 과제를 냈을 때 혹은 개인 과제를 냈을 때 뭐 친구들 거 베껴서 내거나 이러면 특색이 없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라는 거 잘 해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학생 기록부를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원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 2번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시는 9월에 접수하고 정시는 12월에 접수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시 모집은 교과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보통 교과나 비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밖에 못 가죠. 특기자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요 3개랑 수능까지 해서 4가지 전형으로 보통 지원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논술은 또 수학이 굉장히 잘해야 돼요, 수학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잘 가려면 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신만 잘 본다고 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퍼센테이지 옛날에는 20%였다면 지금은 40%까지 늘어났거든요. 정시 인원도 만만치 않고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보다 이제 정선평가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논술로도 준비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럼 이것들을 다 언제 준비하냐면 지금부터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이 비교과 내신이나 그 다음에 학교 내신을 잘 챙겨두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논술 준비랑 수능 준비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돼가지고 정리하면서 수능 파이널을 이제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전형으로만 대학을 가려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나는 무조건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6교과 쓰죠. 그리고 그 교과 전형으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없는 대학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가 없죠.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신 올 1등급인데 뭐 비교과가 없어. 그래서 나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면접을 잘 볼 자신도 없어. 서울대는 면접을 보거든요. 수학 면접, 공대 같은 경우, 자연계열 같은 경우 다 면접 보거든요. 그럼 수학을 못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이제 고1 내신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일단 자세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써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문제는 풀 줄 아는데 이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구술 테스트라는 걸 넣어놨어요. 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푸느냐, 뭐 식이 복잡할 때 공통부분이 있는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뭐 xy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그냥 문제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개념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음미함으로써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문제 보시면은 이제 뭐 본인이 답안을 입력할 수 있는 QR코드도 있고요. 이 문제 사이에 공간을 좀 둠으로써 가급적이면 노트에다 풀지 말고 교재 자체에서 풀어가지고 끝낼 수 있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오답 관리죠. 이 오답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개개인별로 이제 다 다를 텐데 개인별로 취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별로 그런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오답 관리를 해줄 것이며, 이 오답이 있는 여기 보면 이제 유형 1은 다 맞았고 유형 6은 뭐 6개 중에 3개 틀렸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틀린 것들을 쫙 모아서 이런 오답 유사 과제도 제공하고 얘네들도 다시 점검함으로써 가급적 틀린 문제는 조금 안 틀릴 수 있게, 왜냐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끝나고 나면 다 풀 수 있었대요. 이런 말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막상 또 그 과거로 돌아가서 시험장에서 풀려고 하면 또 틀리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는 것과 본인이 이제 풀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것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더라도 요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안에 대부분 17문항에서 22문항 사이를 이제 학교 시험을 풀어야 되는데 서술형도 있다 보니까 이 중학교 시험처럼 금방금방 풀어서 막 두세 번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애들이 훨씬 많아요. 학교 시험은 보통 3번씩 제가 풀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모르는 거 빼고 다 풀고, 두 번째 모르는 거 다시 한번 풀어보며, 세 번째 검토까지 해가지고 3번 안에 다 푸는 거예요. 그렇게 50분 안에 다 풀고 점검하고 OMR 카드 마킹하고 서술형 쓰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해야 내가 완벽한 100점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100점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최소한 1등급은 나와요. 선생님 저는 1등급만 맞으면 돼요 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2등급 나옵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하시길 바래요. 이 학원에서는 이제 기출문제, 유사문제도 이제 제공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 있는 성덕고등학교죠. 여기 지금 보시면 뭐 글씨체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이 문제랑 이제 이 문제를 비교하면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이 두 당식 A, B에 대해서 이 뭐 B-A를 구하라. 약간 유사 문항이거든요. 이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 비슷한 문항이라는 걸 깨달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어떤 문제집으로 제공을 하며,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기출유사문제, 그 다음에 오답유사문제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이 내신 대비를 잘 할 수 있게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지금 고1 내신반이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최상위반, 하나는 내신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당연히 1등급을 위한 목표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이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이 가급적 기본 유형에 대한 문제를 좀 배제하고 학교에서 이제 얘네들이 좀 틀려서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문제들을 선별해서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이 내신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유형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며 당연히 킬러 문항 역시 준비를 시킬 수 있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무조건 내신 1등급을 맞아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이 중요해요. 첫 시험 때 나오는 성적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성실히 하겠죠. 근데 내가 첫 시험에 예를 들어 3등급 맞았다. 뭐 3등급은 올라갈 수 있어요. 1등급으로. 근데 예를 들어 내가 5, 6등급을 맞았다. 이런 학생들이 갑자기 뭐 기말고사 때 2등급, 1등급으로 가거나 하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많은 학생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이 중요합니다. 3월 학력평가가 첫 시험이죠. 두 번째가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랑 3월 학력평가를 잘 봄으로써 학교에서 본인 이미지를 굳힐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신 준비 잘 하셔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이제 입시를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고1 내신반 담당을 맡은 장정수 선생이었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뭐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에 언제든 문의 전화를 주셔도 저희 상담실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장정수였습니다.